지금 보시면 이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y제곱의 개수가 60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 전개할 줄 알죠? 그지? 어떤 공식이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죠. 다들 쓸 줄 아시죠? 외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지금 이 친구의 전개식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전부 다 전개할 필요가 없겠죠. 얘만 찾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얘가 x고 얘가 y잖아. 그럼 얘를 몇 개? 한 개. 얘를 두 개 가져오는 항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럼 뭐가 있죠?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공식이죠. 이 a는 이 a가 아니에요. 그냥 공식 쓴 겁니다. 이 a랑 다른 a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a, 얘가 b라고 가정하면 x, y 제곱은 어떤 항에 해당하는 항일까요? 이 친구에 해당하는 항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그냥 구하면 돼. 3 곱하기 a는 5x죠. 다음 b는 ay, 너의 제곱. 이 친구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a제곱, y제곱이니까 3, 5, 15. 15 a제곱, xy제곱 이렇게 되죠. 지금 이 친구가 몇이래? 15a제곱이 60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a제곱이 몇이에요? 양변을 15로 나누면 4가 되겠네요. 그럼 a는 풀마 2죠. 둘 중에 뭐야? 하고 보니까 a는 0보다 크다고 했어요. 따라서 a는 2가 되죠. 그럼 이때 x제곱 y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대로 써요. 3 곱하기 5x의 제곱 곱하기 ay 이렇게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xy 이렇게 되죠. a가 몇이었어? 2였어요. 또 어떻게 계산해?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2, 5, 10부터 때리는 거야. 빼버려. 그럼 3, 5, 15죠? 150이죠. 150. 항상 자연수를 여러 개 더 곱할 때는 2와 5의 곱이 있는지부터 살피는 거예요. 다음 59번입니다. 자, 이 친구를 전개한 식이 얘래요. 근데 이때 A, B, C에 대해서 A-B-C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잘 봐요. 첫 번째로 일단 X-3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를 전개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저 친구가 나온다는 거잖아. 이 친구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럼 이건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다시? X에 1을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렇지 않니? 얘랑 같은 식이라며.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 더하기 12 하면 13은 몇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럼 얘의 값이 바로 구해진다는 거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근데 지금은 A-B-C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별로인 거죠.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X에다 몇을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냥 빠르게 할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얘가 0이 되면서 좌변이 0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를 전부 다 넘겨봐.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13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A-B-C는 A-B 플러스 C 마이너스 2C잖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우리는 13-2C를 구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A, B, C를 구하는 게 아니라 C 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어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변형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방법을 쓰기에는 이르다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거 전부 다 겨울방학 혹은 내신 대비 때 배울 예정이다. 겨울방학 때 거의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것만 강조해서 배우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A, B, C를 찾는 것에 주력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를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전개할까? 우리 4개짜리 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잖아. 아까 안 하기로 했죠. 저기까지는 안 하기로 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잘 들어봐. 이 문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게 뭐겠냐는 거야. 자,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세제곱까지는 잘 알더라. 그러면 4제곱 공식 외운 애들한테 혜택을 좀 줄까? 이런 문제 한번 내보자. 어떻게 생각해? 이런 선생님? 자, 이런 선생님 징계 받아요. 이유가 뭐야? 굳이 낼 필요 없는 걸 낸 게 아니라 내면 안 되는 문제를 낸 거예요. 내면 안 되는 문제를 낸 거야. 왜? 교육과정을 성실히 따라온 학생들이 못 풀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니?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느냐? 수학 선생님들은 문제를 낼 때마다 항상 어떤 단원에 어떤 학습 목표를 충족했는가를 평가하고자 문제를 내요. 보고서를 작성해요. 항상. 이건 뭘 평가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뭐라고 쓸 거야? 거기다가 곱셈 공식을 넘어선 공식을 외운 학생들에게 이득을 주고자 하는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얘가 공식이 없다는 걸 알지? 그럼에도 나왔단 말은 뭐야? 그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냈다는 거야. 이런 사고 과정이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그니까 개념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경계선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면 별표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납득? 절대 이 문제는 저걸 전개를 깡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최대한 규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몇 개까지 할 줄 알아? 3개까지는 할 줄 알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3개를 하자니 어차피 하나랑 뭐 해야 돼? 전개 과정을 반복해야 돼,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 그렇게 해서라도 풀 수 있네. 오케이.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해놔. 아, 일단 어떻게든 어거지로 풀 수 있다. 이해돼요? 어거지로 전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이렇게 나누면 어때? 2차, 2차가 되지. 됐니? 그럼 좀 예쁘게 갈 방법이 없을까? 이 친구를 누구와 곱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지. 이렇게 곱하면 어때?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는 불규칙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규칙을 찾으러 가는 거지. 예를 들면 이 개수가 같은 형태를 찾거나 혹은 이 개수가 같은 형태를 찾는 거야. 이 상수항이 같은 형태.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나와? 상수항끼리 더해서 나오죠. 그렇지? 더해서 나와요. 그럼 얘를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아, 예쁘다 이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처음 할 행위를 정해줄게. 제가 봐봐. 처음 해야 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 상수항들을 전부 다 더해보는 거야. 몇이야?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2로 나눠봐. 그럼 마이너스 1이지. 저 지금 뭐 구했어요? 평균 구한 느낌인 거야. 느낌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따를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에 더해서 같아지는 조합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더해본 거야. 이렇게 다 더하니까 몇이 나왔어? 몇이 나왔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마이너스 2 나왔지? 2로 나눠봐.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더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조합이 있네?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 무조건 나오는 거야. 또는 얘가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가끔 얘네가 같은 것도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이런 애가 있어. 봐봐. 다 더해봐. 몇이야? 3인가요? 2로 나누면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더해서 2분의 3이 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이런 거 없는 거야. 없어. 근데 다 곱해봐. 다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면 16이지.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곱해서 절대값이 4가 나오면 곱해서 16이지. 이런 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르진 않되 선생님이 찾는 방법은 이렇다는 거야. 이런 걸 찾으라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찾으라는 거야. 자, 해볼게.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꽤나 예쁘다는 걸 발견했어. 그럼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볼게.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죠?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 이게 반복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수학에서는 반복되면 뭐 해요? 두 글자 치환합니다. 치환. 치환이 뭔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알죠? 하나로 나타내는 거예요. 고등학생, 중학생 때는 이걸 어떻게 많이 나타내? x, 큰 x 이렇게 표현하죠. 왜? 변수하면 x니까. 근데 여러분 치환, 영어로 뭘까요? 트랜스포밍이에요. 트랜스포밍. t를 많이 써요. 이렇게. 트랜스 하면 약간 바꾸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t로 많이 변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t-6 곱하기 t-2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 전개할 줄 알잖아.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되는 거야. 자, 치환하고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냈지? 그럼 다시 원래식을 대입해줘.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이렇게 나타내. 그 다음 이제 전개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이 친구 전개해 볼게요. 이 친구 전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그냥 전개하는 거지. x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너 곱하면 x 몇 제곱이야? 3제곱이네.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거 x로 묶이지 않니? x로 묶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의 제곱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x 마이너스 1을 제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 제곱하면 뭐가 돼? x 제곱. 근데 여기 앞에 제곱이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2차씩 늘려서 쓰는 거야. 이렇게 1이니까 x제곱.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이 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이 편해?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언제 이걸 쓰고 또 언제 저걸 써야 돼? 그걸 느껴봐야 되는 거야.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시간이 무제한이잖아? 그럼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맨날 합숙하면서 내가 너네 집 다 찾아가가지고 맨날 같이 수업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타고났잖아.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느끼고
만약에 애매해 보이는 게 있어. 아, 이게 편할까 이게 편할까?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제발 저를 허투루 쓰지 마세요, 여러분. 돈 낭비하지 마세요. 저를 강사로 모셨다면 최대한 굴려 먹으세요. 저희 질문조교 있잖아요. 최대한 굴려 먹으세요. 그 친구 제자예요. 제 제자이기 때문에 저랑 사고 과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꼭 많이 물어보세요. 그다음 얘는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동량 계산해야겠죠.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렇게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 여러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랑 다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계산 과정 자체가. 제 걸로 고치세요. 웬만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요? 12. 12 어디가 12죠? 이거요? 아, 감사합니다. 굿. 네. 그러면 얘가 쟤랑 같다고 하니까 얘가 A, 얘가 B, 얘가 C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8.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아,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있잖아. 나중에 저랑 익숙해진 학생들은 제가 어렵지 않죠? 그러면 또 어렵지 않대.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 뭐 다 쉽대? 이런단 말이야. 제가 어렵다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예요. 아이디어. 개념으로 못 풀고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야 하는 문제를 저는 어렵다라고 표현해요. 그걸 이제 흔히는 사고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고력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이런 아이디어를 써야 된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전 어렵다고 하고, 이런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는 절대 전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계산은 너무나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래놓고 저도 많이 틀려요. 다음 57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자, 물론 저 친구 공식을 외우면 되긴 해요. 이것도 우리 공식 외워야 되거든,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전개해가지고 외우면 좀 그래. 선생님이 얘를 볼 때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지금 뭐의 값이 나왔죠? 5글자. 5글자 땡땡땡땡식 땡. 기, 본, 대, 칭, 식의 값이 나왔죠. 그럼 이 문제는 대칭식의 형태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거 어때요? 대칭식인가요? 그냥 그래 보여요 또? 그냥 그래 보이니까 맞아. 이거야? 뭐 해봐야 돼? 문자의 위치를 바꿔봐야 돼. A와 B를 변환시켜 볼게요. 그럼 앞에서부터 뭐가 돼요? B 플러스 A인가요? 똑같죠? 그죠? 다음 뒤에 있는 거는 A 플러스 C인가요? 다음 그 뒤는 C 플러스 B인가요? 어때요? A 플러스 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C 플러스 A 대칭식이라는 거예요. 쌤이 말했죠? 모든 대칭식은 뭘로만 표현할 수 있다? 기본 대칭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풀이의 핵심이 돼. 잘 봐. 이런 거야. 따라서 이 친구를 보면 있잖아?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 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A 플러스 B 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플러스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대답해봐. 틀려도 돼. 너네가 어떻게 정확히 알아 이거를? 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플러스 C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럼 기본 대칭식이잖아. 그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얘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 A 플러스 B는 얘야. 이런 사고 과정 어때? 좋아요 이거. 그럼 2 빼기 C로 바꿔주시면. 그니까 저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치환할 거예요. 됐니? 쌤 2인데요? 아니 그러면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제. 이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뀌면 또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 설명할 때 얘가 어떠한 값이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다른 값으로 나오면 또 다른 문제처럼 느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식을? K-C 이해됩니까? 됐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C인 거잖아. 저 B 플러스 C는 뭐야? K 마이너스 A인 거죠. 또 뒤에 뭐가 있어? K 마이너스 B가 있겠죠. 됐니? 됐어. 대답 좀 해줘. 그럼 봐봐. 이거 이뻐요, 여러분? 보기에? 안 이쁘지 않니? 그러니까 대칭식은 이런 센스가 필요해. K-C가 보였지? 아, 뒤에 뭐가 있겠구나. 나 그냥 이렇게 써야지. 라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이게 이쁜 형태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K-B만 보고도 뒤에 식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거지,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세요. 그럼 이 친구 전개하는 건 곱셈 공식에서 배웠다 이거야. 그지? 갑니다. K 세제곱. 다음 플러스 K제곱은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죠. 이 곱셈 공식 8번입니다. 8번.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예요. X 자리에 K가 들어간 거고 A, B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들어간 거예요. 다음 K에 대한 1차항 개수 몇이죠? 뭐죠? 2개씩 곱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요? A, B 나오죠? 그럼 뒤엔 자동이야. 뭐 나오겠어? B, C랑 C가 나오겠죠? 이렇게. 마지막은 마이너스 A, B, C가 됩니다. 네,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가 K를 뭘 K로 잡았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K로 잡았잖아. 이거 보여 안 보여?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K지. 이게 보여? 앞에가 사라져. 이게 마이너스 K 세제곱 아니야 지금. 없어지지. 아, 우리 공식화했죠 지금. 갑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C 플러스 A는 뭐와 같다? K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따라오고 있니? 마이너스 ABC와 같다. 기본 대칭식의 연산으로 너무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외우게 돼요. 자, 이걸 외웠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풀 때는 지금 저랑 같이 풀어봤다고 안 풀어보면 안 되겠지? 다시 봐야 돼. 제가 수업 시간에 푸는 이유가 뭐야? 중요한 문제니까 푸는 거야. 그치? 이 문제를 안 풀고 다른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곱해서 빼버리는 거죠. 그냥. 곱해서 빼서 끝내는 거야. 곱하면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쓸 필요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어떤 활용이야? 학습에서요? 네, 활용이에요. 활용에다 적성하시면 됩니다. 오, 아주 훌륭한데? 이게 왜 활용이라고 생각한 거죠?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했으니까요. 그죠? 공부 잘하고 있어요. 변형이라고 하는 아, 변형 맞아요. 변형, 활용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만 더 풀게요. 67번입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에 참고서에 이런 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런 식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별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뭐가 나오죠?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게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흔히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2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 2가 넘어가면서 곱셈 공식의 변형에는 이런 애가 등장하는 거지. 맞니? 얘들아, 이 친구를 새롭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새롭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자, 얘는 어디서 창안한 거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인 거 알아? 몰라요? 알죠? 근데 xy를 곱하면 1인 거예요. 응? 그럼 y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x분의 1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형태를 잡은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요. x가 어디 들어갔죠? 분. 뭐에 들어갔죠? 어떤 식이 아닙니까? 어떤 식의 경계를 벗어났어요? 다항식의 경계를 벗어났다는 거야. 그걸 인지해야 돼. 이해돼? 우리 지금 다항식 배우는데 다항식이 아닌 애가 나왔다고 어색하게 느껴야 돼. 어색하게.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학습에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위에 문제 봐봐, 여러분. 그 전 단계가 뭐야? 이거잖아, 지금. 그지?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고 xy가 마이너스 3이라고 기본 대칭식의 값을 줬죠? 그래 놓고 대칭식의 값을 묻잖아. 그지? 그럼 이런 문제 풀고 나서 얘가 나왔어. 얘가 나왔어. 얘는 어떻게 보자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얘를 x로 나누라는 거야, 여러분.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몇이야? 2란 뜻이죠. 맞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쌤 말하는 건 x 마이너스 y가 2고 xy는 1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x, y가 1인 상황에는 이렇게 계열밖에 묻기도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유형이죠. 그러면.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얘를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지? 이걸 곱셈 공식의 변형에 쓰는 건 하수의 행위죠. 하수의 행위. 별로 안 좋은 행위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자? 곱이 1인 상황에 대한 문제다 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래야 다항식의 경계를 건드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잖아? 그럼 다른 문제에서 분모에 문자가 깔려도 여러분은 다항식이 아니네?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거를. 분모에 x가 있는데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뭔 말해?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분모에 나왔지? 나 다항식인데? 다항식이 아닌 애가 나왔네? 라고 생각할 줄 알으라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대응은 x, y가 1이어서 y 대신 뭘 한 거구나? x분의 1을 넣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됐죠? 네. 오늘 수업 진짜 여기까지.